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딸에게서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힘들었어. 엄마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 회사 다닐 때부터 내가 봤잖아. 거기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남편한테도 좀 더 얘기해봐. 왜 혼자 끙끙하나? 밥은 먹었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좀 쉴게. 전화를 끊고 딸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한테는 말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는 그날 밤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할 말을 다 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딸은 그날 이후로 힘든 일이 생겨도 엄마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왜 부모는 참지 못할까요? 부모는 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고 느낍니다. 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랑이 자녀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에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투사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상대방에게 덮어 씌우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을 쏟아낼 때 사실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느끼는 불안을 없애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느낌. 가만히 있으면 나쁜 부모인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조언이라는 모양으로 자녀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자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한 말이구나. 그 순간부터 자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애가 통 연락도 안 하고 속을 모르겠어. 신사임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시대 최고의 어머니로 불리는 신사임당. 그녀는 율곡 이이를 비롯해 여러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신사임당이 자녀에게 끊임없이 훈계하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녀는 자녀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접 가르치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여주되 따라오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임당 자신도 시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술은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느낄 때 비로소 변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신사임당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묻거든 말해주세요. 그러나 묻지 않거든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세요.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된 며느리 지영 씨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시어머니의 조언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리 방법부터 시작해서 아이 키우는 방식, 남편과 다투는 방법, 심지어 가계부 쓰는 방법까지. 얘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내 말 들으면 후회 안 해. 처음에는 지영 씨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자 지영 씨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정말로 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할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잘 지내지?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 씨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글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1년 동안의 100마디 조언보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조언과 잔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조언을 하는 거지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하는 말이 조언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말이 잔소리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잔소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원하지 않을 때 억지로 먹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 하는 조언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실수를 저지른 직후에 하는 지적은 상처만 깊게 합니다. 자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꺼내는 충고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의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참는 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부모야? 아닙니다. 참는 것과 무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무관심은 자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자녀를 보면서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신사임당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자녀를 향해 던져지는 말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인내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부모가 말을 아끼면 자녀는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부모가 말을 쏟아내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자녀가 말을 꺼내면 먼저 끝까지 들으세요. 조언할 말이 떠올라도 일단 듣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10마디 조언보다 강합니다. 둘째,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들어볼래? 자녀가 응, 말해봐 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녀가 아니, 괜찮아 하면 그날은 참으면 됩니다. 셋째, 자녀의 결정을 이미 내린 뒤라면 응원만 하세요. 잘 될 거야. 네가 선택한 거잖아. 틀렸다고 생각해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은 내 자녀입니다. 부모가 할 일은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지 앞을 막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넷째, 조언 대신 경험을 나누세요. 나 젊을 때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었어.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이야기는 듣습니다. 하지만 훈계는 피합니다. 다섯째, 아무 말도 못하겠다 싶을 때는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밥 한 끼 차려주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내밀어 주세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장 깊은 조언이 됩니다. 마치며 신사임당은 수백 년 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랑은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기다림, 인내, 그리고 자녀를 믿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듣고 싶은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말을 아끼는 부모 곁에 자녀는 더 오래 머뭅니다. 그것이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조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순간에 참았다. 혹은 나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됐다.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 오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